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10개가 있거든요. 10천간이라고도 하고 10간이라고도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죠? 아시죠? 이제 갑부터 할게요. 얘는 갑인데 얘네 둘은 오행으로 치면 뭐예요? 목. 맞아요. 얘는 오행으로 치면 목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을 세 번나 했다고 했잖아요. 오행을 더 세밀하게 쪼갰어요. 천간의 오행의 기운을. 갑은 똑같은 목인데 을이랑 좀 다르거든요. 갑목은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양으로는 양. 그죠? 그 초봄이에요, 초봄. 그러니까 우리가 갑목이 막 큰 고목나무라고 막 상징을 비유를 하는데 사실은 갑목은 이른 봄의 기운, 이른 봄, 초봄의 기운, 쌀쌀할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쫙 비집고 나온 거. 그냥 딱 뚫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위로만 자라는 나무는 없죠. 초봄에 이렇게 뚫고 나왔으면 이게 을이 봄이 무르익은 상태거든요. 그죠? 이때 뭐 해요? 가지도 벌어지겠죠. 가지가. 나무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을 상태는 뭐냐면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약간 벌어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서 갑목은 그냥 직진, 곡직력. 그냥 갑목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막 나대다가 내가 최고야 하고 나대다가 부러지세요. 이게 섞이는 게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부러져 버려요. 갑목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갑목 일간이 아니어도 갑목이 강한 사람들은 예, 막 못 먹어도 추진력은 짱이고, 그죠? 리더십도 있겠죠. 가자 하고 사람 아우르는 힘도 있을 거고. 근데 갑목은 중간이 없어요. 예, 여기까지만 할까? 그리고 약간 타협 이런 게 없거든요. 없어요. 없어서 을목은 유연해요. 그 을목일간들은 그런 기운이 그렇게 안 드러나요. 되게 잘 지내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내가 최고야 막 이런 기운을 드러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 이런 고충은 갑목 기운이 훨씬 더 강하고 을목은 되게 밝은데 유들유들해요. 예, 유들유들하고 조화롭고 그쵸? 우리가 이게 갑을 얘 이름이 갑이고 오행으로 목이다 해서 갑목으로 부르기로 한 거예요. 얘는 이름이 을이고 오행으로 목이어서 을목이다. 이렇게 을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을은 좀 유연해요. 벼처럼 이렇게 수그러들 줄도 알고 굽힐 줄도 알고 예, 막 못 먹어도 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렇거든요. 을목의 기운이 강한 사주가 제가 제일 예쁜데 얼마나 많이 하죠? 네, 여기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에요. 엄청 강한 목기가 엄청 강한 사주거든요. 친구인데 이게 뭐 아직 유치는 안 했지만 이게 정인이고 편인이고 이 친구 그렇고 이제 정제 정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정관이고 정제고 이런 네? 네, 간목. 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40 뭐 넘어서 뭐 하고 있을까요? 간목의 균이 이렇게 강해요. 아니에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사업이네요. 네? 아니에요. 여자거든요, 참고로. 여자인데, 저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추진력 하나는 짱이라고 했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그 이루어내야 되는 걸로는 1등이거든요, 간목이. 근데 월지도 그렇고, 본인도 갑인일주, 간여지동일주고,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소같이 했습니다. 정말 소같이 했어요. 얘가 항상 꿈에 의사라고 적었어요. 삼수했어요. 네. 이게 화가 없어요, 보면은. 제가
여자가 화가 없으면 모든 일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대학을 가도 2번, 3번 이렇게 가고 시집도 늦게 가고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대학을 삼수했어요. 근데 갔어요. 의대를 갔거든요. 가서 교수로 지내다가 제가 간목은 부러진다고 했잖아요. 가서 위에 교수랑 이렇게 되게 좀 갈구는 교수를 만난 거죠. 근데 거기서 못 버텼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냥 부러졌어요. 교수 하다가 사표 내고 나와서 개업을 했어요. 한 몇 년 전에. 몇 년 안 됐어요. 그 간목 일간이 그래서 이제 목표가 딱 있다 하면 그 나가는 힘이 엄청나요. 그거를 이루고 말아요. 네. 간목은 자존심 하나로 사는지라, 예. 병화할게요. 병화는 오행으로 뭐죠? 화죠. 정화도 화예요. 얘네 두 개는 오행으로 화거든요. 예. 음양이 다른 거예요.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에요. 계절로는 병화는 초여름. 그러니까 잎이 막 이렇게 좀 달릴 만한 그때 딱 더워지는 시기. 예, 잎이 막 만발하고 꽃이 막 달리고 그래서 벌어지는 상태. 병화는 발산력이 강하다고 해요. 태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만물을 비치는 넓은 범위를 비치는 태양은 지구를 다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지는 발산하는 병화를 태양으로 많이 상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병화일간이 병화가 너무 강하면 어떨까요? 병화일간을 그 상담을 해보면 너무 병화가 강하다 하면 우리가 햇빛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아, 눈부셔 하고 오히려 안 보이잖아요. 너무 강하면 주변을 잘 못 봐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나만 보여요. 병화일간이 그래서 약간 자기 생각에 갇혀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강했을 때, 네, 강했을 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고 약간 수용이 안 돼요. 병화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화가 너무 강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밝고 그런 건 있어요. 예. 정화는 음양으로 음이고 오행으로는 화죠. 이때쯤 되면 이제 완전 더운 완연한 여름, 계절로는 여름이고 이제 뭐 다 폈겠죠. 다 필 대로 피고 뭐 나무에 잎도 다 달릴 대로 달려가지고 이제 무성해졌죠. 이때는 되면, 그죠? 근데 얘를 태양으로 얘기를 하면 정화는 촛불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비치는 빛이어서 밝기 정도는 병화에 비하면 비할 게 아니지만 온도는 얘가 더, 그러니까 열기로는 얘가 더 뜨겁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에 디이지 햇빛에 디이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낮에 서 있어도.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정화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얘가 그 뜨끈하게 미열이 지속되는 힘이 되게 강하거든요. 정화일간은 어떨까요? 사람이 좀 정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네? 아니, 크게. 네. 그래요? 예. 약간 온화하겠죠. 미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알을 깰 때도 태양으로 깨는 게 아니라 엄마의 체온으로 이렇게 품어서 깨잖아요. 그런 온도, 지속성이 되게 강한, 예, 병화에 비해서. 병화는 확 타고 이제 뭐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정화는 이제 지속성이 훨씬 강해요. 끈기가 더 강하다 보기도 하고, 정화일간을 상담해 보면 되게 모난 사람이 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정화도 이제 정화가 너무 강한 사람은 또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정화일간을 상담하면 대체로 그냥 온화해요. 순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크게 막 성격이 막 센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네. 정화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토. 얘는 이름이 무고 오행으로는 토여서 무토라고 하거든요. 예. 음양으로는 양이죠. 예, 계절로는 늦여름,
완전 늦은 여름이에요. 무성에서 더 이상 발산하거나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죠? 그 토가 뭐랬어요? 위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래로 떨어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죠. 잠깐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무토 하면은 무슨 느낌 들어요? 무토. 큰 산, 예, 뭐 큰 산, 큰 땅 이런 거에 비유를 많이 해요. 무토는 뭐 큰 산이다, 뭐 지리산 같은 큰 산, 뭐, 예, 뭐 설악산 같은 큰 산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큰 땅, 넓은 땅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얘 이름은 기고 오행으로 토여서 얘를 기토라고 불러요. 기토는 음양으로는 음이고, 예, 계절로 치면 이제 초가을쯤 왔거든요, 얘가. 이제 뭐 더 벌어지지도 못할 뿐더러 초가을이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예요. 예, 수그러드는 상태. 예. 이 기토가 그 여름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서 얘도 이제 미열이 좀 강한 토로 봐요. 뜨거운 온도가 좀 높은 애로 보거든요. 미토도 되게 조열한 토로 봐요. 그래서 뭐 기토인데 기미일주다. 미토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지지하면 기미일주다 이러면 토일간이어도 얘는 조열해요. 얘는 화일간이 앉으면 얘는 이제 뜨거워요. 그래서 얘한테는 조호를 맞추려면 물이 필요해. 물. 목보다 물. 얘가 이것만으로도 뜨거워서. 기토는 온도가 여름의 온도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뭐 책에 뭐 밥솥 뜸들이는 상태. 밥이 다 익기 전에 칙칙칙칙칙 하기 전에 이제 그 상태예요. 기토를 지나야 뜸을 들여 우리 밥이 다 되잖아요. 이 기토 상태 지나야 이제 다 연그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기토는 이렇게 정리가 된 밭으로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밭, 좁은 땅, 무토에 비해서는 좁은 땅, 정리가 잘 된 밭으로 보거든요. 예. 얘는 경인데, 경이라고 부르는데 오행으로는 금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경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가을이죠, 이제. 금 기운으로 와서 완연한 가을이 됐고, 이제 익어서 딱딱해졌어요. 우리가 따기 직전의 상태까지 왔죠. 그죠? 곡식을 이때 안 따면 이제 너무 익어서 떨어져 버리거나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죠? 우리가 딱 수확할 때 그 시기예요. 그러면은 신은 뭘까요? 얘는 신이라고 부르고 오행으로 금이어서 신금이라고 해요. 늦가을인데 이미 이제 겨울이 막 오고 있는 상태예요. 서리가 막 내리는. 신금 일간들이 조금 좀 칼 같다. 서리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냉철하고 좀 차갑다. 잘 끊어내는 힘. 이거는 이제 떨어뜨리는 힘이어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혹시 신금일간 계세요? 본인의 일주, 무슨, 그 밑에 지지는 혹시 뭐였어요? 신축일주. 네. 본인은 금이 많은 사주인가요? 골고루 있으세요? 네. 김태희도 신축일주잖아요. 그죠? 네. 김태희도 신금일간이 좀 미남 미녀가 많은 일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탑은 아니에요. 뭐 100%는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면 100%는 아니고,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딸이 셋인 분이 자기 막내가 신의 일주인데 제일 못생겼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근데 100%는 아니고 대체로, 그러니까 신금일간들 보면 이목구가 좀 뚜렷하신 분들이 많아요. 쌍꺼풀 빡 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눈 크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은 미녀상들이 좀 있어요. 신금일간. 뭐 서리가 내리는 늦 가을이기 때문에 칼 같은 그런 느낌, 성향이 강하고, 뭐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아, 확실하게 끊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도 정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아니다 싶으면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딱 끊고 끝. 끝이거든요, 신금일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냉정함?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신사일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미남이세요. 저는 아빠를 많이 안 닮았어요. 저희 오빠가 아빠를 많이 닮았고, 근데 이제 직업도 군인이셨고, 그래가지고 진짜 성격이 진짜 칼 같으세요. 이제 임은 오행으로 뭐예요? 예, 개수도 수죠. 음양으로는 양이고, 그죠? 초겨울까지 이제 넘어왔어요. 예. 나무에 이제 매달려 있지 못하고 떨어진 상태인데, 초겨울에는 막 낙엽이 막 바닥에 뒹굴잖아요. 이제 우리가 못 단 이제 감이나 뭐 과일도 다 떨어져가지고 나뒹굴어져 있죠. 그 나뒹굴어지다가 얘네들이 썩어서 이제 씨가 이제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예, 그 과정을 겪어야 이제 땅이 씨를 품어주죠. 예, 그 상태예요. 예, 임수일간은 아까 수일간 어둡다고 했잖아요. 저 임수일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수일간이 대체로 조금 이제 막 나대는 사람은 잘 없는데 임수일간 중에 얘는 좀 달라요. 이모일주라고. 이게 오가 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모일주는 구분이 확 돼요. 오면 되게 밝아요. 네, 에너지가 막. 혹시 이모일주 계세요? 임수일간 계세요? 임수, 일간이 임수. 무슨 일주세요? 임술. 아, 임술일주이시구나. 예. 좀 임수일간도 차분해 보이고 좀 밝은 기운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모일주는 텐션이 장난 아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이게 예. 그 특유의 이모일주의 그 느낌이 있어요. 예. 이모일주는 확 티가 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개수는 이제 똑같이 오행으로는 수고, 이름이 개여서 개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음양으로는 음이죠. 계절로는 완전 늦겨울이에요. 이때 완전 한겨울에 우리 일이 없잖아요. 뭐 농사 짓는 시골을 가면 그러면 뭐 나무에 잎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지만 그 죽어 있는 상태냐?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양기가 1 정도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수의 상태는 이제 땅 안에 이미 이제 팽창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전이에요. 여기서 다시 이제 갑이 오면 뚫고 나오겠죠. 그래서 개수는 그 양기가 1 올라와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개수에 대한 감명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예, 마냥 그냥 수렴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임수처럼. 임수는 막 내려가고 수렴하고 끝없이 내려가고 음의 기운이지만 개수는 아니에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 양이 1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음양으로 나눴잖아요. 천간이 10개 있지만 양은 이제 갑, 병, 경, 임. 이게 이제 양간이겠죠. 그리고 음간은 을, 정, 기, 신, 개. 이게 이제 음간이겠죠. 천간도 양음으로 또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천간 질문. 저기 그 양이 나머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토로 따지면은 저기 무는 큰 땅인데 기는 이제 좁은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차이가 있나요? 있죠. 무토는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 좀 무토일간 분들 보면 무술일주, 무진일주 보면 되게 멋있어요.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좀 약간 통 크고 대차 보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기토는 아니에요. 근데 기토는 끈기가 있어요. 앞발이 근성이 좀 있어 보이는. 기토일간이 그렇게 체구가 큰 여자분을 그렇게 못 봤거든요. 좀 아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기토일간 분들이, 이 고집이, 제가 미열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토일간? 네. 맞아요? 네. 저는 저희 딸이 기미일주거든요.
저희 딸이 기미일주인데 월지도 이렇게 미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간여지동이 가뜩이나 고집이 센데 이래요. 여기 개수 하나 있고. 근데 고집이 제가 안 순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격이 되게 있거든요. 성깔이 되게 있어요. 이렇게 잡아 먹는데 사람을 이렇게 열이 받으면 제가 얘를 못 이기겠어요. 저희 아들은 갑목일간이에요. 갑은 어떻다고 했어요. 정말 명랑하고 제가 10번을 혼내도 돌아서면 까먹는 애거든요. 얘는요, 제가 이제 혼낼 때, 야,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눈 예쁘게 떠. 그래요. 5살이거든요. 근데, 엄마, 눈 바로 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미안. 내가 눈 째려봐서 미안. 하거든요. 그리고 김일주가 고집이 진짜 세요. 누가 저보고 저희 딸 사주를 보더니 이기려고 하지 말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겁다자인데, 여러분들 뭐 비겁다자 이런 거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비겁다자랑은 겸상도 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질이 더럽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를 못 이기겠어요. 저는 관상학적으로 제 얼굴은 성격이 온화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 자세히 보면 눈썹도 막 서 있고 그래요. 눈썹 서 있는 사람은 성깔이 관상으로 보면 이제 보통이 넘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도 저음이고, 그죠? 이거 자체가 여자가 저음인 건 양기예요. 저는 키도 크고, 그죠? 예. 그리고 머리카락도 되게 굵어요, 저는. 이런 것도 다 약간 살기나 이런 걸로 보거든요. 곱슬머리도 다 포함이고. 관상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저보고 사람들이 성격 좋아 보인다면 제가 사람 볼 줄 모르시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저도 관상을 배우면서 되게 많이 내려놨어요. 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성격이 남이 나를 맞추기가 힘든 성격이구나를 저도 이제 그러면서 내려놓은 거예요. 저를 알면서. 원래 제가 거기 보면 일주론을 거기 안에 책에도 넣어놨는데, 제가 1년, 반년 정도 연재했던 거를 축약해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웃으며 나를 돌아보는 일주론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일주론을 하면 그 일주이신 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그 일주에 대한 단점을 막 얘기하면, 제가 이거는 이제 나를 받아들이는 공부니까 웃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공부다 해서 이제 웃으며 나를 돌아보는 일주론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있어요. 이 공부하면서 저도 저에 대해서 많이 조금 내려놨어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